자, 이제 커스텀 슬라이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stateful 위젯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일단은 멤버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 얘는 위치 값이 될 것이고, min_x, 그 다음에 그 width 이게 max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value 값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 자, 여기 빌드 쪽에 보시면 센터로만 해놨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서 위젯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슬라이더의 그 기본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보면 백그라운드 맨 뒷밭 배경에 바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액티브 상태의 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택으로 이게 층층이 쌓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택을 써야 되겠죠. 스택 위젯을 써야 되고, 그러면 스택에는 총 3가지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가장 밑바닥은 그 백그라운드, 제일 뒷배경, 그 다음에 그 다음 위젯은 액티브 상태의 바, 그 다음에는 그 심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거길 눌러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먼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차일드에다가 스택으로 해주시고, 첫 번째 거는 컨테이너, 얘는 그 밑에 뒷배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헤이트는 한 5 정도 주시고, 데코레이션으로 박스 데코레이션, 보더 레디우스로 자, 한 5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은 컬러 0xxff 43434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바가 생성이 됐죠. 바가 생성이 됐고, 간격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이 스택 위에다가 패딩으로 줘서 20 정도, 양쪽으로 20 정도 주도록 할게요. 20 정도 주고, 자, 그러면 뒷 배경이 생겼고요. 그 위에 동일한 형태의 바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복사해서 내려주시고, 여기에 색상은 액티브 컬러를 넣어 주셔야 돼요. 액티브 컬러는, 네, 그럼 액티브 컬러가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로만 보이지만 레이어로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위드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해요. 위드를 한 10으로 줘볼까요? 예, 그러면은 요 정도 쌓여 있죠. 그 다음에 1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저 끝까지 채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채워지려면은 이 미디어 쿼리의 사이즈 오브 컨텍스트의 사이즈의 위드를 하게 되면은 끝까지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채워졌다고 알 수 없는 게, 이제 마이너스 10 하면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즉 이 바깥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디어 쿼리 오브 사이즈의 위드 값은 이 디바이스의 위드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 간격 20 패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40 이상을 깎아줘야지, 45 정도 주면은 이제 5 정도 줄어들겠죠. 예, 5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40 정도를 빼줘야 이게 100%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 값을 width라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드 쪽에다가 width가 지금 여기 값이 있죠. 그래서 저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저 width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 한 10 하면 10 정도가 딱 깎이겠죠. 네, 됐어요.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0.5를 해주면 절반,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줘야 되죠. 그 심볼, 그 사용자가 그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심볼을 그려줘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지우고 SVG 픽처. 자, 이 커스텀 슬라이더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은 이유는 SVG 픽처를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바로 위젯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죠. 그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UI적으로 좀 풀어내서 뽑아내서 캔버스로 그리는 걸 또 만들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직접 한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습니다. 아이콘스의 아이콘 star.svg 하게 되면 지금 조그맣게 조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위드 값을 한 25 정도, 35 정도, 네,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35 정도 그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35 정도를 주니까 이 위에 있는 위젯들이 좀 밀려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됐죠. 자, 그 부분을 얘를 포지션드로 위치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레프트로 0, 탑 0. 자, 레프트 0, 탑 0을 주는 순간 이 이미지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아직 이 전반적으로 헤이트나 이런 것이 지정되지 않아서 기준을 찾을 수 없어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즈를 이 슬라이더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줍니다. 사이즈를 한 40, 50 정도? 예, 50 정도를 주면은 다시 나타나죠. 자, 이 상태로 두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슬라이더에다가 마진을 좀 줄게요. 마진, 컨스트 엣지, 온리, 탑에다가 한 15 정도 주면은 좀 정중앙이 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15 주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13 정도 줘야 되겠네요. 13. 됐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 별표 끝에 머리에 조금 맞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위드에 0.5 정도 주게 되면은 레프트로요.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슬라이더의 끝에 보시면 약간 그 회색 부분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위드 값에 이 이미지의 위드 값의 절반 값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옮겨지겠죠. 네. 여기에 빼기 35에 마이너스 30, 18 정도 주게 되면은 예,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드 값을 이제 얘를 조정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스처 디텍터로 감싸줘야 되겠죠. 탭. 온 탭이 아니고 이제 그 온 펜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딱 누르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포지션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번 찍어 볼게요. 프린트에서 자, 여기서 찍고 움직이면은 이런 값들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연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연산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우선 포지션을 여기 제가 미리 포지션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포지션에다가 그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즈에 델타 dx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얼마만큼 바로 전 프레임에 비해서 얼마만큼 움직였냐의 그 값입니다. 그거를 현재 포지션에다가 더해주면은 이 포지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델타부터 한번 찍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델타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전 프레임,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 프레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였으면은 마이너스 값, 플러스로 움직였으면은 플러스 값이 오는데 많이 훅훅 지나가면은 훅 그 전 프레임에 비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넓은 값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션에다가 현재 위치 값에 이걸 더해주면은 이제 그 위치가 지금 이 마우스의 위치에, 그러니까 커서의 위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포지션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별표와 가까워지면은 멀어지면은 어느 정도 지금 별표 위치하고 어느 정도 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별표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점점 음의 그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포지션 값, 즉 이 별표의 포지션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게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 레프트 이 부분에다가 현재 포지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포지션 값이 처음에 초기 값이 17이기 때문에 음의 자리로 넘어가서 화면에서 벗어나 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얘를 초기 값을 17로 주도록 할게요. 25 정도? 자, 그럼 나타났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움직이면은 set state를 안 해줬네요. set state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화면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화면 밖으로, 얘는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지만은 이쪽으로는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클램프는 민 위치, 맥스 위치를 지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해주는 더블 속성의 그 함수입니다. 유틸성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우 값을 이제 minx 위에 선언한 minx 7인데 이 minx를 25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20 정도? 그 다음에 얘는 미드 값이 되겠죠. 이 미드 값은 지금 여기 영역의 미드 값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저 화면 밖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쳐도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에 따라서 어디도 바꿔줘야 되죠.
여기 액티브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가 잘 동작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았죠?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그 수치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 밸류 값이죠. 그래서 이 밸류 연산을 여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를 일단은 포지션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이 밸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찍어 보냐면 똑같이 컬럼 잡아주고요. 그 위에다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텍스트 위젯을 그대로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고 얘는 밸류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또 저 상단에 위치가 되게 돼 버리는데 얘도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저거 값은 현재 이 별표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거를 이 위드 값을 위드로 나누면 그러면은 0부터 1이 표현이 될 거예요. 자, 0부터 최대가 1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0점까지는 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기본적으로 이 뭐죠? 아이콘 스타의 위드 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 정도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0.5 정도가 최소 단위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0부터 1까지가 아니고 0부터 10까지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0부터 0.5가 돼버리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 값을 0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얘를 0으로 하게 되면은 0이 되죠. 대신 이미지는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그 커스텀 슬라이더로 직접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좀 간단하잖아요. 구현이 정말 간단한데 이걸 직접 하려다 보면은 생각해야 될 것도 좀 많아지고 지금 다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은 얘도 벗어났을 때 이렇게 잘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 바 위드를 이 값보다 이 심볼의 사이즈 반만큼 더 줄여주면 되거든요. 줄여주면 되는데 그런 디테일 부분을 더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도 더 주고 싶고 하고 싶으면은 아까 전에 초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의 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색상이 변경되는 효과도 줄 수가 있는 재미있는 위젯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위젯 슬라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